안녕하십니까, 백평입니다. 여러분도 오늘 집회 잘 갔다 오셨습니까? 물론 못 가신 분들 많을 겁니다. 생업 때문에 못 가신 분들 많을 거고,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회에 못 가실 수도 있습니다. 저도 많이 못 간 적이 있죠. 저 집회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.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요. 자, 그건 그렇고 왜 이 정권 좀 이상할까요?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? 저는 이 정권을 보면은 옛날에 어렸을 때 그 귀신 얘기가 떠올라요. 그 요괴가 있는데, 요괴가 왕의 정신을 혼을 싹 빼놔 가지고 왕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옛날 전래동화, 그런 미신, 그 귀신 얘기, 뭐 이런 게 떠오릅니다. 그거는 옛날 옛적에나 있었던 얘기, 전설의 고향, 아니면은 괴담, 뭐 그다음에 귀신 이야기, 전래동화, 뭐 그런 거에만 존재하는 줄 알았어요. 근데 20대 대통령 선거 때 가만히 돌아보면은요, 법사라는 그런 사람이 윤석열 주변에 있었죠. 저는 그때 굉장히 놀랐습니다. 법사? 아니, 21세기 이 과학이 발달한 달나라에 갔다 왔고, 화성에 무인 우주선을 보내고 있고, 전기차가 있고, 스마트폰, 네. 전 세계 어디 가든 인터넷이 터지는 이런 첨단 과학 시기에 법사가 웬 말이야? 아니, 대한민국이 그렇게 미개한 국가였나?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는 법사라는 얘기를 처음 듣고, 또 윤석열이 손바닥에 왕자 글자 보여서 내가 곧 왕이 될 사람이다. 그래서 손바닥에 왕자를 그린 거를 전 국민에게 보여주면은 왕이 될 것이다. 근데 신기하게도 진짜 대통령이 됐어요. 저는 법사라는 분이, 뭐 김건희가 그런 말 한다고 하잖아요. 뭐 살아있는 소 가죽을 벗기는 사람이다. 대단한 사람이다. 저는 법사라는 얘기 딱 들었을 때 게임하는 줄 알았어요. 옛날에 온라인 게임 중에 뭐 리니지 2, 뭐 그다음에 아이온, 뭐 이런 것 좀 해본 적이 있거든요. 그리고 디아블로. 이 세 게임은 안 하면 좀 간첩하니까 할 정도로 굉장히 게임 매니아한테는 유명한 게임이었는데, 거기 법사가 나오거든요. 저는 법사라는 캐릭터는 게임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. 근데 현실에도 있네요. 현실에도 법사가 있네요. 와, 그럼 법사가 있으면은 소환사도 있겠네. 소환사가 있으면은 마법사도 있겠네.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이미 다 있는 것 같아. 일본의 그 요괴라고 검색을 하면은 몸은 뱀이고 얼굴은 여자인 그런 요괴가 나와요. 그 요괴가 사람이나 이런 지도자들을 지배를 해가지고 정신 지배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나라를 지배를 한다 하더라고요. 근데 요즘 인터넷이나 언론 보도, 또 기사문에 떠오르고 있는 김건희 얼굴을 가만히 보면은 뭔가 그 일본의 그 막 무속인이 딱 떠올라요. 그리고 일본 영화 보면은 지금 사진에 있는 이 얼굴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약간 좀 썸짓하더라고요. 섬뜩합니다, 얼굴이. 뭔가 귀신 같은 얼굴이. 괴담에 나오는 얼굴 같아. 이게 21세기인데 아직도 사람들은 나라님이라는 표현을 쓰는, 또 정법 시대인가? 영상 보면은 대통령이 나라님이래요. 왕이란 얘기지. 그러니까 왕이 선포한 애도 기간은 다 해야 된다.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오마이뉴스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체주의에 가깝다. 제대로 전체주의 하는 것도 아니다.
이게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, 지금? 지금 이게 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좀 괴이해요. 굉장히 이상해요. 그냥 뭐 국정농단 뭐 이런 차라리 이 수준이 아니라 지금 나는 그 그리스 신화 속에 있는 나라에 사는 것 같아. 옛날 옛적에 나오는 그 도깨비 방망이 두들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궤도 도시인가? 홍콩에서 만들어졌던 요괴 도시 거기 사는 것 같아 느낌이. 머리에 검은 수치를 하고 나타나서 그러니까 미신은 다 지금 현실로 쏟아져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이건 왜 이럴까? 왜 이러지? 왜 이렇게 맹신을 하지? 간단하죠. 대통령 연봉이까지 됐는데 만약에 줄리라는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생각해 보세요. 그냥 뭐 호스테스 비슷한 뭔가 이 접대부였는데 어느 날 막 이렇게 뭐 일본에 가서 그 어떤 석사, 박사 이런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그 사진도 올라오고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검사랑 동거를 하는 그러다가 이제 검사랑 결혼도 하고 좀 지나니까 중앙지검장이 되고 좀 지나니까 검찰총장이 됐네. 좀 지나니까 대통령 영부인이 됐어. 이쯤 되면 나라도 그동안 그 뭐뭐 해라라고 이렇게 말해줬던 만약 무당이나 뭐 그 어떤 무슨 도인이나 뭐 아니면 스님이나 아니면 목사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신부 이런 사람이 시킨 대로 했더니 영부인까지 됐다 한다면 미친 듯이 믿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만약에 그 줄리라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 김건희는 잘 때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? 엄마랑 그런 얘기 할 것 같아. 와, 내가 접대부 생활을 하던 내가 영부인이 되다니. 그러니까 로또 맞은 것처럼 되게 신기해하고 그다음에 그 자기를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주고 조언해줬던 사람의 말을 신처럼 따를 것 같아요. 예를 들면은 뭐 이대 나와서 어떤 무속인을 만났는데 이화여자대학교 나와가지고 무속인을 처음 전보러 가는데 그 전보러 갔던 무속인이 뭐 해라 하는 대로 시켰더니 어느 날 국회의원 사모님이 됐네. 국회의원 사모님을 지내면서도 꾸준히 또 그 무당한테 가서 전보고 뭐하고 해서 내려지는 처방대로 했더니 어느 순간 되니까 무슨 뭐 강원도 지사 뭐 이런 행정단체 장의 사모님이 됐네. 그러다 계속 신기해서 시킨 대로 했더니 이렇게 쭉쭉 성공하니까 어느 날 와 대선 후보 부인이 됐어. 그리고 대통령까지 됐다. 그럼 하면 신기하지 않을까요? 그러면은 그 무당이 시키는 건 다 할 것 같아. 왜? 그냥 이대 나와서 백수를 있다가 어느 날 국회의원 사모님이 되고 도지사 사모님이 되고 대통령 영분이 되면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그 수순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가 옆에서 어시스트를 해. 조언을 해줘. 근데 조언을 따랐더니 막 사업이 번창을 해. 예를 들면 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물 딱 떠놓고 거기다가 뭐 자기 소망을 쓴 종이를 불태워서 종이 타가지고 막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씩 마셔라. 마시기 전에 뭐 향 펴놓고 막 기도해 놓고 그 죄를 푼 물을 한 달에 한 번씩 마셔라. 그러면은 뭐 100억을 벌게 될 것이다. 그래서 그렇게 시킨 대로 했더니 10년도 안 돼서 100억을 딱 모은 거야. 그쯤 되면은 눈이 확 돌아가가지고 네 완전히 그 조언해준 그 무속인이나 뭐 이런 종교인이나 아니면 뭐 그 비슷한 어떤 사람의 말을 막 믿게 되지 않을까요?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까지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.
이 사진을 보고 그동안에 있었던 이 행동들이나 보도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 여러분들 생각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.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그 법치가 법사라는 도교적인 뭔가 그런 법사의 게임이나 나올 것 듯한 그런 법사의 시대인 거 아닌가. 11월 2일 날 정법시대라는 그 유튜브 영상에는 이제 자기가 나설 거다. 나서가지고 대한민국을 바꿀 거다. 그런 이제 선언이 나옵니다. 제가 봤을 땐 선언이었어요. 이젠 내가 움직일 것이다. 그러니까 정법시대 가족들도 움직여라. 선언이거든요.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뭔가 나서겠다라는 선언인데 그게 언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서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. 그 나서는 게 그 용산으로 가서 뭔가를 막 하겠다는 건지. 그러니까 저는 그 선언 마지막 선언 나설 거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뭔가 자신만만한 그 막 확신하는 그런 느낌 받았어요. 이분이 뭔가 실질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구나.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. 민주공화국이 아니죠. 정상적인 그런 현대 사회가 아니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해괴망측하다. 참 괴이해이한 그런 시대가 왔다. 이쯤 되면은 거의 그 용산 그쪽 가족들은 용이 산 위로 올라 승천하는 그런 것까지 믿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심상치가 않아요. 근데 한 가지 개인적으로는 좀 호기심이 발동하긴 해요.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면은 어떻게 나라가 변할까? 어떻게 망할까? 이런 호기심이 작동하기도 해요. 어떻게 보면 되게 신기한 상황이죠. 뭐야? 무당이 시키는 대로 다 해서 영부인까지 된 거야? 대통령까지 된 거야? 그러면은 그 무당을 완전히 신뢰할 거라 이거죠. 이게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뭔가 미신이 판치는. 그러니까 뭔가 이 주술이라든가 이 법력이라든가 이런 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국정 운영을 결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믿고 있다는 거죠. 근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딱 드는 생각은 그게 진짜 효과가 있나? 이렇게 격동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그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용산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진 조력자들 중에 법사네, 무속인이네, 도인이네, 스승이네, 이런 사람들, 이 사람들이 돈을 지금 엄청나게 벌고 있을 것 같아요. 그럴 거 아니에요. 내가 대통령 만든 사람이라고. 와, 상담료뿐만 아니라 무슨 처방을 내려달라면서 돈을 긁어모으고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처음에 이제 김건희 얼굴이 대통령 선거 전에, 그러니까 검찰총장 부인을 있을 때까지는 그때 얼굴이랑 지금 영부인이 된 지금 얼굴이랑은요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. 왜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그렇잖아요. 이 참 신기한 게 맞아떨어지는 게 영화나 드라마도 보면은 막 이 그 여왕이 되기 전까지는 그 마녀가 얼굴이 예쁘장하게 돼 있다가 여왕 되고 나면은 막 본색이 드러나면서 그 진짜 정체가 드러난다고 하나? 지금 김건희 얼굴이 딱 그 상황인 것 같아요. 뭔가 이제 저 위까지 올라가고 자기 인생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곳까지 올라온 이 순간 정체가 드러나는
딱 그 상황이거든요, 얼굴이. 이게 참 신기한 상황이 돼요. 물론 이제 제가 약간 영화나 뭐 드라마를 빗대어서 이제 표현하기 때문에 이게 좀 특이하게 느껴질 수 있긴 한데, 어쨌거나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랑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랑 참 많이 비슷한 건 맞죠? 얼굴이 무슨 요괴 같아. 요괴처럼 딱 이거 뭐 어떻게 보면 무당 얼굴 아니에요? 귀신 얼굴 같아요. 제가 봤을 때 귀신 얼굴. 막그 괴기한 그 괴담에 나오는 듯한 그런 주인공. 이제 대통령 당선된 지 1년도 안 됐죠. 빨리 정리를 해야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